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엄마 기다렸잖아.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녀? 혹시 자녀와 통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부터 꺼내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첫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통화할 때 말할 내용보다 자신의 느낌을 먼저 전달하곤 하십니다. 첫마디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마음의 열쇠와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와 통화할 때 멀어지게 하는 부모의 말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겼는지 한번 돌아보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통화 시작하자마자 지치게 하는 첫마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통화라면 그 따뜻한 목소리 하나로 하루의 긴장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마디로 대화가 무겁고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던지는 첫마디. 그 말 한 줄이 자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많은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 받으면 꼭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통화의 첫 시작부터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엄마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 너 요즘 엄마 생각은 하긴 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하다. 안 그러냐? 이런 말들이죠. 물론 이 말들의 밑바탕에는 사랑과 기대, 서운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너무 직접적으로 또 너무 반복적으로 전달될 때 자녀는 그 말을 정서적 청구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또 시작이다. 오늘은 그냥 안 받는 게 나았을걸. 왜 엄마는 통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통화의 첫마디는 그 대화 전체의 감정 기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마디가 부정적이면 이후 어떤 말을 해도 그 감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는 감정의 벽에 막혀버리죠. 부모는 그저 그리운 마음에 기다리는 동안 쌓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녀는 그것을 부담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씁쓸한 간극.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통화는 할수록 어색해지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문정숙 씨는 요즘 딸과의 통화가 부쩍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딸은 결혼 후 타지로 이사해 직장을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통화를 하던 아이가 이제는 열흘에 1번도 어렵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문 씨는 어느 날 전화를 받자마자 너 도대체 엄마 생각은 하고 사니? 라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소리가 굳어졌고 대화는 어색하게 몇 마디만 주고받고 끊겼습니다. 이후로 딸은 다시 연락을 잘하지 않았고 문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인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인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진심을 담았다고 느끼지만 그 표현이 자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제 그렇게 해서 되겠니와 같은 첫마디는 자녀에게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말이라 해도 자녀가 듣기에 부정적 뉘앙스를 느끼게 되면 그 순간 대화는 닫히고 말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순서와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반가움을 전하고 상대의 상황을 묻고 그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감정을 꺼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첫마디는 언제나 그 사람이 내게 편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대전에 사는 71세의 나정희 씨는 얼마 전부터 통화할 때 첫마디를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늘 엄마가 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라고 시작하곤 했습니다. 딸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나 씨는 마음속으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정이 없어라며 상처받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녀와 통화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영상을 본 뒤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혹시 바쁜 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웠는데 괜찮니? 그날 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전화를 이어갔고 웃음도 더 많았습니다. 나 씨는 그날 이후 통화 첫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서로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첫 인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자녀는 말합니다. 그 걱정이 항상 잔소리처럼 들려요.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전하는 법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처음 인사를 건넬 때 반갑다는 마음을 담잖아요. 자녀와의 통화도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 한마디는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반가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삶을 더 따뜻하게 하는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자녀가 전화 받기 싫어하는 부모의 말들. 자녀와 통화를 할 때 부모가 가장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보고 싶어서 섭섭해서 꺼낸 말들이지만 자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전화 자체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대화에 심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적으로 지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엄마는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 전화 한 통 안 하냐?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4세 김현우 씨는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는 말부터 듣거든요. 심지어 회사 회식 자리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와요. 전화를 끊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지죠. 김 씨는 부모님이 본인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자주 반복되는 섭섭한 표현이 자기를 소모시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자녀의 바쁜 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녀의 삶에 대한 정서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더욱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그 말을 예상하게 되고 그 예상은 통화 자체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더라. 영수는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다더라. 같은 말들입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사회에서 평가받고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마저 타인과의 비교를 들이대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평가로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생각은 자녀가 통화를 피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곤 합니다. 수원에 사는 29세 이윤지 씨는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러다 혼자 늙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며 속이 답답했다던 그녀는 어느 날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또다시 친구들은 다 결혼했던데 넌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인데 아빠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선택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렇듯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해석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나는 내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괴리는 통화 한 통으로는 절대 좁혀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기만 합니다. 훈계하는 말도 자녀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 듣지 그랬냐는 식의 뒷북 훈계도 자녀에게는 참기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자녀에게 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력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낫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게서 조금씩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자녀의 마음에 와닿는 깊이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말 대신에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내가 바빠도 마음만은 항상 응원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관심이라도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다를 겁니다. 왜 결혼 안 하냐? 는 말 대신 내 삶의 시간을 존중할게. 너에게 가장 좋은 시기가 올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해주면 자녀는 조급해지는 대신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 마음에 오랫동안 머무는 목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안심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에는 여전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자녀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힘이 되도록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자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말의 내용만큼이나 감정을 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비난이 아닌 이해, 비교가 아닌 격려, 걱정이 아닌 신뢰의 언어로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자녀에게는 커다란 위로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따뜻한 말이 그리운 존재입니다. 다만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부모가 먼저 알아차린다면 전화통화는 의무가 아닌 기쁨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것이 자녀가 다시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다 큰 자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잠은 좀 자니? 몸은 괜찮은 거냐? 바로 걱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평생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부모에게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이 걱정의 말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자녀는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스스로 일하고 삶의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계속해서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내 상황을 믿지 못하겠어. 라는 불신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부모니까 하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말들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직도 부모에게 믿업지 못한 존재인가? 왜 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감시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방어 기제가 생기고 그 방어 기제는 거리를 만들게 되죠. 부산에 사는 65세의 박경자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 분가한 딸과는 매일 통화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딸이 전화를 자꾸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고 다음엔 섭섭함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박 씨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너 요즘 연락도 뜸하더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혹시 무슨 병 난 거 아니야? 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걱정 그만 좀 해줘요. 너무 숨 막혀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말들이 딸에게는 믿어하지 않는 걸로 여긴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과잉 보호의 역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보호받는 사람이 자율성을 잃게 되고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로 느껴지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스스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잦을수록 나는 여전히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혼자 못 사는 사람인가? 라는 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걱정하는 말은 자주 감시하는 걸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몇 시에 퇴근했어? 누구랑 만났니? 주말엔 뭐 하니? 이 말들은 안부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일상에 대한 통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무심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기에 믿음직함과 응원이 담긴 표현으로 걱정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무리하지는 말하는 말 대신 네가 네 삶을 책임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래도 가끔 쉬어가면 좋겠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또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며 엄마는 걱정돼서 잠이 안 와라는 말 대신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엄마는 믿고 있어. 힘들 땐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거 알지? 라는 따뜻한 감정을 남깁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김순희 씨는 얼마 전부터 아들에게 걱정하는 말을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전에는 매번 밥은 먹었냐, 감기는 다 낫냐는 말로 통화를 시작했지만 아들의 반응이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너네 회사가 요즘 힘들다던데 그래도 네가 잘 버티고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엄마 그 말 해주니까 참 위로가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걱정보다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려. 부모의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입니다. 믿업지 못함으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믿음직함과 응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네가 참 든든하다.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오늘 너 생각나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별일은 없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좋다.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따뜻할수록 자녀는 더 자주, 더 편안하게 그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걱정은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표현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사랑을 믿음의 말로 바꿔서 전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네 번째, 조언해 주기보다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더 많이 겪어본 어른으로서 자녀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본능처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전에 그걸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말 들으면 후회는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고 자녀를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말을 안 하려고 하지? 고민 상담해 놓고는 정작 조언해주면 싫어해. 그렇게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자녀는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31세 이민아 씨는 최근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지만 불안도 컸습니다. 엄마에게 그 고민을 처음 털어놓은 날, 그녀는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무모하게 그만둔다고? 지금 안정적인 걸 왜 놔버리니? 엄마가 이 나이 때 내 둘 키우며 이랬어. 그 말에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엄마는 날 걱정해서 그런 말 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냥 힘들었겠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말이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 시험을 잘 봤을 때 칭찬받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도 넌 참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로 시작되면 자녀는 스스로 비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인정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 그것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합니다. 다 자란 자녀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 안에는 분명 나름의 고민과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것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자녀에겐 가장 큰 위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9세 한정숙 씨는 큰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한 씨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직장 그만뒀어? 엄마 말 안 듣더니 결국 이게 뭐니? 아들은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힘든 상황이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왜 나를 밀어내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아들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넌 참 대단해. 쉽지 않은 도전인데 용기 낸 것부터가 엄마는 존경스러워.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엄마 그 말 너무 고마웠어. 내가 다시 시작할 힘이 났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정의 말은 자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녀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혹시 자녀가 힘들어 보이거나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바로 조언부터 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게 먼저 느껴져서 엄마 마음이 아프다.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 진심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말이 자녀에게는 엄마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구나라는 든든한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위로는 이해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자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부모를 찾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듭니다. 말은 때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따뜻할 때 사람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가장 오래 남는 위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땐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재조정됩니다. 어릴 땐 돌봐주던 대상이던 자녀가 이제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는 그저 지켜보는 위치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여전히 예전의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걱정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바로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지지자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부모를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간극이 때때로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대화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거리감을 만들고 그 거리감이 쌓이면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조언이 아닌 인정으로, 평가가 아닌 공감으로 바꾸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통화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줄, 따뜻한 말이면 됩니다. 네가 참 대견하다. 엄마는 너를 믿어. 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 이 말이 자녀의 가슴에 오래 남아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늘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책숲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